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중진 김영우 의원을 연결해서 조국 장관 사퇴 이후의 전국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김나연 아나운서가 서울시청 국감장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데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나연 앵커. 네, 저는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제 옆에는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이 나와 계신데요. 오늘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국정감사 진행 중이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바로 좀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국 장관이 사퇴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굉장히 좀 전격적이었다라는 평가들이 많은데 일단 의원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뭐 놀랄 일도 아니다 생각을 해요. 사실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 임용돼서는 안 될 사람이었죠. 예. 여러 가지 그동안 공정과 정의 이런 걸 계속 이야기해 왔지만 정작 본인과 가족들은 여러 가지 특혜, 반칙, 법법 이런 거에 이제 휩싸여 가지고 예.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검찰 개혁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 있는지 저는 그것도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이제 오늘 오후 2시 장관직에서 이제 장관직을 내려놓겠다 예. 이렇게 이제 속보가 떴던데 사실 장관을 맡아서는 안 될 사람이 지금 이제 장관직에서 내려옵니다마는 저는 대통령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한 말씀 하셔야 됩니다. 예.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지금 사실 조국 블랙홀이었잖아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그런 그 조국 블랙홀 현상이 나타났고 더더군다나 모든 국민들이 그냥 그 두동강이 나지 않았습니까? 갈등을 했고 정말 우리 이 모든 국민들의 마음의 상처 예. 이런 거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예, 대통령께서도 오늘 이제 수석 보좌관 회의 주재에서 또 관련된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 내용을 좀 전해드리자면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 검찰개혁 조합을 꿈꿨었는데 이제 꿈 같은 희망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한 뜨거운 의지가 국민에게도 절실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큰 동력이 됐다, 뭐 이런 입장 표명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대통령의 이런 입장 표명은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뭐 대통령이 계속 검찰개혁 얘기를 했고 예. 특히 이제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을 맡아서 잘 해줄 사람인 것으로 이렇게 계속 이제 그 언급을 해왔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이해는 안 갔죠. 왜냐하면은 범법자 또 그 가족 이렇게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검찰 개혁을 대통령께서 얘기하신들 예. 국민들이 그 검찰 개혁에 대해서 그 진정성을 신뢰할 수가 있는가 말이죠. 이거는 정말 상식 바뀌었죠. 그리고 이거는 검찰 개혁 이전에 엄정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검찰 개혁의 사실은 시작이 돼야죠. 그리고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조국 장관도 이미 이제 사퇴는 했습니다만은 조국 장관도 그 검찰 개혁을 두 차례 그 발표를 했는데 예. 알맹이도 없었어요. 별로 알맹이도 없었고 오히려 기존에 있던 내용이고 그다음에 어찌 보면은 자신의 가족이 지금 이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특혜를 받는 그런 기재들만 만들어 주고 나서 지금 물러난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검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사실은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돼야 엄정한 수사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예. 본인 가족이 지금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마 장관직을 수행하기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예. 또 하나는 이제 본인 스스로도 검찰 소환을 받고 조사를 받게 되겠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부담이 있지 않았겠나 생각이 되고 또 이제 대통령 지지율 또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부담이 있었겠죠. 예. 어찌 됐건 간에 이제 검찰 개혁이 아마 시작이 될 수 있겠죠. 또 그렇게 돼야 되고. 근데 그거의 출발은 누가 뭐래도 조국 일가에 대한 엄정한 철저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장관직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죠. 네, 한국당 내에서의 지금 내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좀 예상을 하는 분들도 좀 있었습니까? 솔직히 못했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서울시에 와서 국정감사를 하는 와중인데 예. 아까 2시에 이제 그 속보 보고 저희도 이제 알았습니다만은 예측은 못했었어요. 예. 왜냐하면 계속 서초동 집회하는 분들이 계속 조국 수호, 검찰 개혁 이런 걸 명분으로 계속 집회를 하고 있었고 예.
그다음에 뭐 대통령도 그렇고 또 민주당의 여러 의원님들도 그렇고 당대표 포함해서 또 뭐 유시민 씨 같은 또 민주당을 옹호하고 조국 장관을 옹호하는 분들도 계속해서 조국 수호라는 차원에서의 발언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오늘 갑자기 전격적으로 사퇴하리라고는 몰랐죠, 저희도. 예. 오늘 오전에 또 특히나 검찰 개혁안을 또 두 번째로 발표를 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서 이제 검찰 개혁 시작이다, 끝을 보겠다라는 입장 표명도 또 어제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이렇게 바로 사퇴를 할 것이라는 걸 예상을 했었던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시기에 이렇게 검찰 개혁안을 발표를 하고 나서 3시간 만에 바로 이런 사퇴의 뜻을 밝힌 것은 어떤 이유였다고 보세요? 뭐 말 못할 곡절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판단하기로는 그 부인이 계속해서 지금 오늘도 뭐 소환 예, 조사 오차 됐다고 소환 그랬죠. 조사를 예, 계속 소환 조사 받고 조사를 받으면서 집에서 밤에는 또 이야기 서로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부부니까. 그런데 아마 이거는 빠져나가기가 어렵다. 여러 가지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 증거 이런 게 제시가 됐겠죠.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판단이 들지 않았을까요? 만에 하나 그런 것이 나중에 더 이제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다. 그것은 정말 국민들이 용납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가 고려가 됐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입니다. 그것이 좀 부담이 있었지 않았을까. 또 최근까지도 민주당의 원로 되시는 분들이 대통령께 계속 조국 수호 이거 안 된다, 물러나야 된다라는 진언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주변에 좀 들렸던 이야기가 있었나요? 예,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마 더 이상 버틴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여태까지 버틴 것만으로도 사실 그 도를 넘은 거예요. 사실 이 지경이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버텼다는 것도 정말 비상식적입니다. 강기정 정무수석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 장관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청와대와의 사전 교류나 이런 것들은 없었을까요? 그거는 제가 뭐 알 수 없죠. 제가 알 수는 없으나 그 사퇴 결심을 하고 나서는 공감대가 있었겠죠. 뭐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가 청와대 대통령 모르게 장관직을 그냥 내려놓을 수는 없겠죠. 또 임명권자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하지만 그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아마 본인 스스로 하지 않았겠나 이런 추측을 해봐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대통령도 그렇고 그 민주당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변 사람들은 계속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을 할 만한 적당한 인물이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단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는 조국 장관 스스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제가 해보죠. 그러면 앞으로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좀 줄어들까요? 혹은 더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될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을 거예요. 그런데 자칫 조국 장관이 장관직을 내려놨기 때문에 마치 피해자처럼 이렇게 인식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그것이 이제 검찰 개혁으로 가는 그 첫 단추를 깨울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장관직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어영부영 수사가 진행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그 수사 과정에서의 또 다른 특혜가 주어진다든지 이거는 이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태까지도 너무나 많은 특혜를 누려왔어요. 다른 피의자,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벌어져 왔었잖아요. 압수수색 하는데 그 부인이 현직 장관이 남편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또 법무장관이 압수수색을 하는 현직 검사한테 전화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일반 국민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특혜죠. 그다음에 또 법무부 장관의 딸도 여기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 와 있습니다만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교통방송에 나와가지고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변호할 수 있는 인터뷰까지 또 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정말 그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인터뷰한 부분이 왜 그런 보통의 국민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전 국민을 상대로 전파를 타는 그 공중파에 나와서 자기 자신 또 가족을 옹호하는
그런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만큼 언론에서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또 주어지지 않았을까요? 관심은 있지만은 예. 피의자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 본인을 본인의 입장, 가족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거는 일반 국민들 상상할 수 있겠어요? 저는 굉장히 정말 0.001%나 될까? 예. 특혜라고 보죠. 그래서 저는 이따가도 뭐 질의를 좀 할 생각인데 국정감사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질의를 그 하실 건가요? 서울시가 운영하는 교통방송, 예. 김어준 방송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객관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 이거죠. 또 굉장히 그 규정을 어긴 그런 사례가 많았어요. 그래서 예.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얘기하려고 그러죠. 알겠습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까지의 검찰의 수사 방향도 지나치게 좀 특혜를 많이 줘왔고 제대로 된 수사가 되지 않다라고 보신다는 건가요? 뭐 사례가 너무 많죠. 일단 조국 장관 예. 부인은 비공개 소환이 됐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2시간 뭐 몇 분 정도 조서 받고 11시간은 그 조서를 열람할 수 있는 시간을 예. 또 줬어요. 그다음에 압수수색 당할 때도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그러는데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부인 쪽에서 그쪽에서 아마 여러 가지 압수수색과 관련된 세부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변호인을 또 기다리느라고 오랫동안 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사실 흔치 않은 일이다 생각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 특히나 조국 예. 장관 남동생은 영장 심사를 회피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속됐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엊그저께 제가 잘 아는 부장 판사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정말 흔한 일이 아니다 그거는 얘기를 하더군요. 이런 게 다 특혜죠 뭐. 예, 알겠습니다. 조국 장관이 이렇게 사퇴의 뜻을 밝힌 이후에 앞으로 이제 검찰 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인가 이것도 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 장관도 그렇고 어제 뭐 총리도 그랬고 뭐 결론적으로 해야 될 가장 큰 역할들은 입법부에서 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국당의 협조도 분명히 필요한데 한국당은 이번에 이제 검찰 개혁, 사법부의 검찰 개혁 관련된 것들 지금 어떻게 협조할 생각이신가요? 저희는 이제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해요. 예. 뭐 오늘 오전에도 발표한 거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특수부 없애고 그걸 반부패 수사부 만들고 하는데 그럼 큰 차이가 없어요. 그건 거의 저는 눈 가리고 아웅이다 생각을 하고 예. 검찰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역시 그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권의 독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 검찰총장의 임기도 보장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검찰총장도 이 청와대 또 대통령이 이제 마음대로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저는 고쳐져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 이것이 가장 큰 이 검찰 개혁의 핵심이 예.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피의자 여러 가지 인권 보호 또 피해자에 대한 인권 보호 이런 게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지금 진행 중인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이것을 정치권에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인 압력을 넣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무슨 검찰 개혁을 합니까? 그래서 예.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줘야 되고 도와줘야 된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협조할 의향이 당연히 있고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해서 협조할 의향이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그 공수처 법안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다시 봐야 돼요. 그 법안 자체는 예. 패스트트랙에 아시겠습니다만은 민주당하고 다른 이제 소수 야당이 이제 함께 해가지고 그걸 올렸습니다만은 공수처 법안은 그건 지금 현재 대통령 중심제인 권력 구조를 뜯어고치지 않는 한 그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예. 공수처가 된다. 그다음에 지금 검찰 수사하고 있는 이 건도 공수처가 생기면 이거 공수처가 수사하겠다. 이 사건 우리한테 이첩해라 그러면 이첩할 예.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죠. 예, 한국당의 뜻은 그전과 좀 변함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과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